네, 안녕하세요. 호떡쌤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릴 것 같은데요. 학기 초에 좀 바쁜 일들도 많고, 그 다음에 네, 좀 만들고 있는 사이트라든가, 혹은, 제가 자료 좀 출품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거 좀 준비하느라 한동안 좀 활동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좀 마무리돼가지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그때까지 만든 뭐 사이트라든가, 뭐 프로그램, 그리고 출품전이 끝나면 관련된 소식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은 호떡쌤의 생기부 작성 도우미 사이트입니다. 이전까지 생기부를 쓰는데 제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제 들었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제가 이제 이 사이트를 만들면서 이걸 공유하고 싶었어도 이게 API 키가 하나다 보니까 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API 이제 비용을 다 부담하면서 만든 사이트라 이제 평소에 공유를 해드릴 수 없어서 이제 그거를 대체하고자 만들었던 게 이제 구글 시트. 그래서 구글 시트에서 제가 이제 구성했던 이런 생기부 작성하는 요 이제 과정이죠. 이 과정을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똑같이 구현을 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요거를 이제 전달 연수를 하다 보니까 좀 겪는 어려움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API를 설정하는 게 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편차는 있었지만 요게 아무래도 전달 연수를 뭐 이렇게 30명에 30명, 100명이면 100명 단위로 했을 때 API 하나 받는데 비용, 그러니까 시간이 30분 이상이 걸리고요. 그리고 제가 스캔도 이제 사용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손글씨를 이용한, 그러니까 손글씨로 작성된 수행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생기부 작성, 이것도 가능하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팅하는데 30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시트 세팅하는 데만 벌써 1시간에서 좀 길면 뭐 거의 2시간 가까이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을 좀 한 번에 해결하고자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안타깝지만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유료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API 비용, 네, 요거 충당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트를 유지하는데 비용도 뭐 크진 않지만, 좀 어쨌든 비용이 드는 상황이고 해서 제가 그 이제 비용을 충당하고자 어쩔 수 없이 유료로 진행되는 점, 네,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용법은 좀 간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직관적으로 만들려고 했고요. 선생님들 품 많이 안 들게끔 최대한 쉽게 만들려고 노력했으니까 한 2, 30분 정도 들어보시면 네, 그냥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그냥 기능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면 이제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버튼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때 구글 아이디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때 제가 그 구글 아이디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보가 취득되냐면요. 선생님의 아이디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생님의 성함이 무엇인지, 딱 요 두 가지만 제가 정보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그 어떠한 정보도 취득하고 있지 않고요. 애초에 구글에서 제공해 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혹여나 좀 이런 게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구글 로그인 하는 게 개인 사이트를 구글 로그인으로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 아이디를 새로 하나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구글 아이디는 그냥 핸드폰 번호 하나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미로 그냥 하나 만드신 다음에 사용하셔도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글 아이디 하나 이제 만드신 다음에 로그인을 구글 아이디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원래는 여기에 승인하신 분들만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요. 지금은 전체 승인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전체 승인을 거는 대신에 기본 포인트를 쪽 500포인트만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500포인트는 어느 정도냐? 5명 정도 생기부를 작성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게 유료다 보니까 유료를 뭐 5,000원이면 5,000원,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이제 강의를 유료 강의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때마다 이제 따로 한 번에 바로 10,000원 이렇게 5,000원 충전하시기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이 어떤지도 모르고 사용하긴 좀 그럴 것 같아서 우선은 한 5명분 정도는 출력해 보셔라.
그래서 출력해 보시고 생기부의 질이 좀 만족스럽다 혹은 사용이 좀 간편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 결제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그런 의도로 제가 500포인트를 드렸고요. 500포인트를 썼는데 5명으로 좀 부족하다. 한 10명 정도 더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글 아이디를 새로 만드셔가지고 네, 한 아이디 3개 정도 사용하시면 15명 정도는 작성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그때 유료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꼭 먼저 무료로 한 대여섯 명 정도 작성해 보시고 마음에 들면 그때 네, 유료 강의를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용 방법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인데요. 먼저 과목을 선택합니다. 과목은 그냥 굵직굵직하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롬프트 차이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어떤 걸 고르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저는 수학이기 때문에 저는 수학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분량은 기본 350자에서 뭐 500자 정도 하시는데요. 이게 해보니까 오히려 길게 작성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짧게 작성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짧게, 그것도 아주 짧게 작성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가능하면 350자 이 정도 최소, 혹은 한 200자, 아무리 짧아도 200자, 한 300자. 근데 나는 정말 100자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한 300자, 350자 작성하신 다음에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문장만 골라 쓰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창의성은요, 당연히 크면 클수록 창의적인 글이 나오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네, 좀 딱딱한 글이 나옵니다. 저는 해보니까 수학의 특징상 한 0.9로 했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개인의 편차마다 좀 다르고요. 느낌마다 좀 다릅니다. 느끼기가. 그래서 저는 0.9가 마음에 드는데 네, 요거는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 좀 하나하나 좀 고쳐 가시면서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과거 생기부죠. 과거 생기부 저 하나 붙여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제가 직접 작성한 과거 생기부고요. 요것도 선생님들 나름대로 있으신 생기부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선생님들이 과거에 직접 작성하셨던 생기부로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요구사항은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보편적으로 잘 적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꼭 필요한 경우 아니라면 잘 안 적는데요. 그래도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마지막에 이모티콘을 하나 넣어줘 라고 하고 추가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생 자료를 넣어야 되는데요. 지금 저한테 가지고 있는 학생 자료가 딱히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네, 이렇게만 넣겠습니다. 실제로는 좀 더 길게 넣을 수도 있겠죠. 요거는 그냥 평가 내용입니다. 평가 기준 안에 있는 네, 그 이제 A, B, C, D죠. 그거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하는 방법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붙여 넣으신 다음에 그냥 끝입니다. 답변 생성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한 10초 정도 기다리면 네, 답변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는 여기 체크 있잖아요. 이 체크는 언제 사용하시는 거냐면 보통은 스캔할 때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캔할 때는 그 스캔한 내용이 100%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오타도 좀 많고요. 그죠? 그리고 이미지를 어떻게 스캔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글이 좀 뭉개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아이들의 그 자료를 한번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요. 그래서 정제 과정을 거치고 그 정제 과정을 거친 걸 다시 또 생기부에 넣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얘는 이제 2번 작성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사실은 200포인트로 했어야 되는데 200포인트로 하기에는 조금 네, 부담되실 것 같아서 50포인트로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생기부 초안이랑 자, 최종 생기부가 나올 텐데요. 생기부 초안은 말 그대로 요 위에 있는 학생들 내용을 바탕으로 생기부를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 자료를 덮은 게 아니고요. 제가 직접 작성한 이제 생기부 프롬프트죠. 프롬프트 길이는 어느 정도 되냐면요. 요거는 이제 네, 요거 그냥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해 드렸던 옛날에 제가 이제 시트를 사용했던 거죠. 자, 요만큼의 프롬프트인데요. 요 프롬프트의 한 3배 정도 되는 프롬프트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긴 프롬프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이제 생기부 초안 그 프롬프트에 기반해서 생기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뭐 소유분해를 이용하여 다양한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학적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함을 관찰함. 자, 좀 요게 이제 좀 저도 아쉬운 부분인데요. 요 관찰함이라는 요런 게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게 수학이랑 국어를 좀 이제 맞추다 보니까 수학에서는 딱히 이런 2인칭에 대한 글이 아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아쉽냐면 국어랑 영어 교과에서 보면 종종 아이들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데요. 이 독후감을 썼을 때 아이들이 예를 들어 세종대왕을 읽고 세종대왕에 대한 이제 독후감을 썼어요. 그러면 그 독후감을 쓴 아이를 관찰한 내용을 써줘야 되는데 이 GPT나 이제 뭐 클로드랑 이런 친구들이 마치 이 친구가 세종대왕인 것처럼 자꾸 써요. 그래서 이거를 좀 수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인칭 시점이라는 걸 좀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2인칭 시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좀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없애면 정말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좀 양자택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좀 그냥 조금 부자연스러워도 2인칭을 좀 써달라고 저는 우선은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요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요 끝에는 불편하시면 이제 요 정도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네, 쭉 읽어보시면 아마 크게 걸리는 부분 없이 읽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초안입니다. 그래서 자 초안을 작성해 줬고요. 마지막에 이제 생기부 이제 최종 생기부는 뭐냐면요. 이 초안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에 예시를 하나 넣었죠. 이 예시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 분석 프롬프트도 꽤 길거든요. 그래서 이 예시 하나하나를 다 뜯어가지고 여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어체 혹은 문체죠. 문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문의 길이가 얼마만큼 많은지 혹은 단문의 길이는 얼마큼인지 그리고 단문이 있다면 그 단문의 길이와 그 이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형용사라든가 자주 사용하는 뭐 명사 혹은 뭐 서술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캐치를 해가지고요. 그걸 좀 담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랑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용 자체에는 보면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다양한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소인수분해 개념과 원리를 명확히 파악하여 다양한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살짝 다르죠 느낌이. 그래서 이해도가 높음을 보임. 여기서 보면 내 능력을 발휘함을 관찰함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줬네요. 그래서 음수와 양수, 그러니까 양수와 음수, 정수와 유리수에 관한 각각의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 설명하며 기본 개념에 대한 깊은 탐구 과정을 거쳐 체계적인 사고력을 드러냄. 네, 그래서 읽으면 실제로 제가 맨 위에 작성했던 이러한 말체를 조금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네, 좀 확 정말 와 이거 너무 비슷하다 이 정도는 아닌데요 정말 비슷하게 쓰려고 많이 노력했네 라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꽤 만족스러운 글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경험상 해보니까 제가 작년에 이걸로 한 200개 정도를 뽑아보면서 느낀 바인데요. 이게 사람의 글을 이렇게 읽었을 때 사람이 글을 읽었을 때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이걸 괜찮네 내가 느끼기에 좀 괜찮은 글이네 라고 느끼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단문과 장문의 비율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명사라든가 어떤 이 서술어를 쓰는 건 사실 되게 따라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단문이랑 장문 비율을 따라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편적으로 장문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인과 결과. 그래서 한 문장 안에 이런 원인으로 인해 혹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학습했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문장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한 번에 드러나는 글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보통 GPT로 뽑아보면 이런 장문보다 단문이 줄을 이뤄요. 그래서 원인 뭐, 그 다음에 결과 뭐, 이렇게 딱딱 끊어가지고 원인은 뭐다, 결론은 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뽑아주더라서 저는 이제 LLM이 뽑아주는 글을 읽을 때마다 뭔가 좀 안 맞네 싶었는데 이제 요걸 한번 이제 돌리고 나니까 확실히 제가 읽었을 때 그냥 깔끔하게, 그러니까 제가 읽었을 때 뭔가 깔끔하게 읽히는 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제 취향이고요. 선생님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선생님들 취향에 맞게 써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뭐뭐하고 이런 거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글에 보면 그래서 위에도 보시면 뭐뭐 했으며 그죠? 있고 그래서 뭐뭐하고 뭐뭐 했으며 그래서 여기 쭈쭈쭈 나오고 다시 여기도 보시면 뭐를 통해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관계를 설명하였으며 그래서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문장이 길게 이어지고 앞뒤가 좀 이어지는 이런 문체를 좋아하는데 지금 이 친구도 보면 딱 그렇게 써주죠. 여기 보면 관계를 분석하고 그죠? 전개하여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여기서 여기 보면 일관되고 체계적인 접근하며 그죠?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해결력 이런 걸 뭐뭐 이루며 그죠? 꾸준한 학습과 이용을 통해 자연사용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좀 그때그때마다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 이걸로 한 50개 한 5, 60개 정도 뽑아본 것 같아요. 두 반 정도 거요. 근데 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써보고 저는
네, 직접 써봤고요. 그리고 고칠 내용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 있거든요. 고칠 땐 아예 이상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럴 땐 그냥 과감하게 네, 새로 한번 더 눌러줍니다. 네, 저는 그냥 아예 읽다가 그냥 첫 문장에서 딱 걸리면 그냥 바로 네, 다음 거 읽지 않고요. 바로 그냥 재생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요게 그냥 속도가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네, 금방금방 작성해 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네, 만족스럽게 글을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요거 체크 한번 돌려볼까요? 체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틀린 내용이 있으면 맞는 내용으로 고치고 오타가 있으면 이제 오타도 고치고 그럼 오타를 내볼까요? 분해라고 한번 해볼까요? 소인수 분해, 그 다음에 뭐 소인수 분해, 그 다음에 최대 공야수, 그죠? 고배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돌리면 이게 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서 네, 그래서 참 아쉽긴 한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LLM 자체가 가지는 애초에 이제 태생적인 한계라 네, 확률적으로 움직인다는 이런 거 네, 어쩔 수가 없고요. 요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왜냐면 원문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과 작성하는 시간이 2배로 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되게 금방 나왔네요. 여기 보면 소인수 분해인데 분해로 고쳐줬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소인수 분해라고 했는데 분해 제대로 고쳤고요. 최대 공야수라고 되어 있는데 약수, 최소 고배수라고 했는데 공배수 잘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잘 고쳐줍니다. 그래서 원문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준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똑같아요. 읽어보면 위아래 내용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물론 보고서 같은가 이런 부분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요 내용이 이제 뭘로 들어가는 거냐면 요 생기부 작성에 들어가는 이제 원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도 마찬가지로 잘 작성되고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이모티콘도 잘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답변 생성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기본적인 건 이렇게 다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는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창체도 네,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일어나고요. 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선생님의 과거 데이터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거 데이터 하나 넣어주시고요. 선택사항, 요거 그냥 뭐 아까처럼 마지막에 이모티콘 넣어줘 라고 그냥 간단하게 넣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은요, 서울권 주요 대학교에서 이제 선호하는 인재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GPT한테 이제 과거 이제 대학교에서 공개하는 자료들 있잖아요. 생기부를 공개하는 대학도 있고, 그 다음에 입학 요강에서 우리는 이러한 인재상을 원한다 라고 이런 자료들을 좀 주잖아요. 그러한 자료를 GPT한테 다 분석을 시켰습니다. 분석을 시켜서 그 중에 100가지 인재상을 추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인재상을 여기다 적어놨고요. 그냥 학생을 떠올리시면서 100개니까요. 많죠. 그래서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뒤에 건 읽어보지 마시고요. 앞에 거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쭉 읽으면서 도전심 있고 뭐 자기주도성 있고 자기관리 있고 안전의식 있고 주변 동전 잘하고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뭐 이런 느낌. 밑에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답변 생성 딸깍. 그럼 끝입니다. 그래서 클릭 몇 번으로 학생 하나에 네, 생활기록부 이제 종합 의견이죠. 요게 그냥 뚝딱 나오는데요. 가능하면 저는 요렇게 작성은 좀 권하지는 않고요. 지금 보면 여기 다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데요. 가능하면 저는 요 뒤에 부분만큼은 좀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작성하시지 마고요. 요거 그냥 참고로만 네, 참고만 하시라고 써놓은 거지 진짜로 다 딸깍딸깍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친구가 왜 도전 정신을 하는지 네, 한번 좀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기주도성은 왜 있었는지 네, 왜 있었는지 뭐 예를 들어 여기 자율학습에 꾸준히 참여함이라든가 자기관리 뭐가 있을까요? 아침마다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줌 뭐 이라든가 안전의식 뭐가 있을까요? 안전의식 창문을 항상 꼭 닫고 다님. 네, 안전이랑 관계 있나요? 자, 주변 정도. 네, 항상 주변이 깨끗함. 주변 청소를 잘함. 네, 수업 시간 이 학생이 없으면 질문하는 학생이 없음. 네, 이 정도로 하고 그냥 이렇게 작성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뒤에 부분만큼은 좀 이 아이의 개인적인 그 특성을 좀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이 넣으면요, 예, 선생님들도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넣고 있어가지고, 네, 결론적으로 다 비슷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기분 좋게 밝히는, 예, 인상이, 이거 왜 그러냐면요, 저 위에는, 자, 여기 이런 거 태도로 발휘하며 스스로, 자, 잠시만요. 밝고 긍정적인 태도. 밝고 긍정적인 태도는 이 친구가 만들어준 것 같네요. 그죠? 제 거에 있었나요? 아, 제 거에 있었네요. 그죠? 네네네. 여기 보면 과거 작성 데이터 제 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네, 거기에서 아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보고 제 거에서 반영시켜 준 것 같습니다. 맡은 일 스스로 잘하고, 네, 자율적인 태도가 보인다. 아침마다 운동 열심히 하고, 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행발도, 네, 읽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누르면 됩니다. 물론 포인트가 계속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답변 생성되는 걸 마찬가지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약간 좀 다르게 나왔죠. 아까는 뭐 이제 좀 밝은 미소가 보인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이제 저희 행발 부분이었습니다. 네, 행발 부분이었고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작성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한 명 한 명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작성해 가지고는 100명, 200명 작성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저 근데 한 번에 30명, 50명 이제 뽑질 않아요. 해보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탈고를 해야 되고, 아이들 글을 하나하나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뽑아서 보는 거랑, 한 명 한 명 뽑아서 보는 게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명 한 명 뽑아보는 편인데, 그래도 나는 한 번에 하겠다. 자,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괄생성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일괄생성 탭은요, 스캔도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엑셀 파일로 같이 주신 것도 가능하고요. 아이들 보고서를 엑셀로 미리 옮겨 놓으셨다면 요거 그냥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스캔 기능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스캔을 뜨시면 자, 스캔 파일 선택을 누르셔가지고요. 여기 보이는 거 한 번에 이렇게 여러 개 선택하셔도 됩니다. 물론 얘는 학생마다 다 다르게 쪼개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학생마다 다 다르게 스캔을 뜨라는 거냐? 아닙니다. 한 반을요, 통째로 스캔을 뜨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3학년 2반 통째로 스캔 뜬 내용인데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5개가 지금 한 번에 들어가 있고요. 중간중간에, 네, 이제 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네, 이렇게 컴퓨터로 뽑은 것도 있고, 그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15개로 되어 있는 걸 지금 한 페이지씩 쪼개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여기 R PDF 기능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도구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제 분할 해가지고 있는데요. 요거 학교에서 사용하기 조금 힘들거든요. 왜냐면 요거 유료 프로그램이라 개인이 사용하는 건 무방한데, 저는 이제 집에서 쓰는 거니까. 근데 이게 학교에서 사용하시면 이제 유료를 사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설명드리기가 좀 힘들고, 그다음에 매번 이게 버전마다 요 위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저는 구성에 있잖아요. 이게 또 이제 RPDF 다른 버전에서는 페이지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버전마다 있는데도 다 달라가지고 이거 설명드리기가 참 힘들어서 그냥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PDF 편집비를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시면요, 네, 그냥 직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연수 때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PDF 하나 고릅니다. PDF가 아까 요거였죠. 종합 15개짜리죠. 얼마씩 자를 거냐면 한 페이지씩 자를게요. 2페이지씩 잘라도 되고요. 3페이지씩 잘라도 됩니다. 저는 한 페이지씩 돼 있으니까 한 페이지씩 자르고요. 그냥 분할하기 끝입니다. 끝입니다. 15개 아까 여기 있죠. 요게 지금 15개가 각각 한 장씩으로 이렇게 그냥 잘립니다. 간단하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장, 그러니까 한 반, 30명 거 한 번에 스캔을 뜨신 다음에요, 15개로 쪼개거나 이렇게, 혹은 뭐 30개면 30개 한 장짜리씩 쪼개거나 하시면 되고요. 이러면 또 문제가, 어떤 아이는 한 장 작성하고 어떤 아이는 2장 작성하니까 힘들다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한 장 작성안의 뒤에다가 빈 페이지를 하나 넣으세요. 그 다음에 스캔을 돌리세요. 그 다음에 2장 자르기로 자르시면 됩니다. 그럼 한 장 작성안에는 첫 번째 장은 자기 거, 두 번째 장은 빈 종이. 2장 작성안에는 2장 본인 거.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걸 그냥 스캔 읽히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시면 스캔 비용은 2배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아이들한테 애초에 보고서나 이런 수행평가 내실 땐 딱 양식지를 주시고요. 그 양식지 안에서만 할 수 있게 좀, 네, 지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페이지 추출하는 기능도 있고요. 이제 PDF 병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네, 요 프로그램은 그냥 공짜로,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렇게 쪼갰다고 하면, 자, 여기 보시면
스캔 파일 한 번에 몇 장 읽혀볼까요? 5장만 읽혀볼게요. 너무 많이 읽히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5장만 읽히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까요? 5장 읽히는데 한 10초 정도 걸릴 겁니다. 네, 지금 보면 벌써 세 번째 장 나오고 5장 다 됐죠? 10초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안 걸린 것 같아요. 5장 하는데 10초면 그죠? 50장 하는데 100초. 그쵸? 그러면 한 30명 거 한 번에 하는데 1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캔을 뜹니다.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미리 요건 작성해 놓으셨어야 돼요. 요거 미리 작성하셔서 필수예요, 필수. 필수 필요해요. 요건 안 하셔도 되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번엔 뺄게요. 자, 학생 자료. 이번엔 이거 학생 자료는 필요 없겠죠? 이 학생 자료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자료니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학생 자료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뭘 바탕으로 작성되냐면 이런 애들 앞에 여기에 썼던 걸 이제 바탕으로 한 번에 일괄 생성하는 겁니다.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 모든 답변 생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뗄깍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스캔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당 50포인트고요. 요거 한 페이지당 50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100포인트입니다. 작성은 다 100포인트입니다. 네, 스캔만 50포인트입니다. 스캔하고 정리하는 것만 50포인트고요. 요거는 네, 100포인트가 소진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2번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셨지만 글이 2번 나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 50포인트로 하려고 했는데 50포인트로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마음에 드는 글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겉에서는 로직이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GPT를 안에서 2번 돌립니다. 정확하게 3번 돌립니다. 3번. 그래서 한번 먼저 정제하는 과정 거쳐서 걔로 질문 받고 걔를 다시 초안 작성하고 걔를 다시 받아서 예시랑 비교해가지고 예시랑 담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GPT를 3바퀴 돌리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API 비용이 좀 많이 청구돼가지고 야 이거는 좀 어쩔 수가 없어서 제가 이게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거라 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이렇게 5명의 생기부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5명 거 나왔으면 이거 언제 또 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까? 그죠? 그래서 뭘 만들어 놨냐? 네, 엑셀 파일 다운로드 여기 보시면 내려받기 네, 비용 없습니다. 누르시면 바로 엑셀 파일로 학생 데이터 여기 나오는 질문과 결과가 한 번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나옵니다. 아까 스캔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자료 생산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요거 선생님들 네, 가지고 계신 양식지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 나오니까요. 나는 위에 게 마음에 들어. 그래서 위에 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안이 난 마음에 들어. 여기 보시면 초안 나오고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그죠? 최종도 나오고 여기 보시면 정리 내용 다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최종 생기부 내 이것보다 초안이 마음에 들어요. 그럼 초안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기부를 2개를 출력해 드린 거기 때문에 2개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 쓰시면 돼요. 네, 요거는 뭐 선생님들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들한테 좀 선택권을 드리고자 최대한 모든 데이터는 다, 네, 나올 수 있게끔 좀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읽어보고, 위에 거랑 아래 것 중에 읽어보고, 보통 아래 걸 쓰는데요. 가끔 위에 게 또 이쁠 때가 있어요. 그럼 저 그냥 위에 거 씁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쓰시면 훨씬 더 생기부 작성하는데 빠르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엑셀 데이터가 출력됩니다. 그래서 스캔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스캔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생기부뿐만 아니라 난 지금 그냥 선생님들 이제 학생들 손종이가 데이터를 필요하신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땐 그냥 이거 스캔만 하세요. 그러니까 자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보시면 그냥 일괄생성 들어갑니다. 이거 아무것도 작성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괄생성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스캔 파일 선택해요. 예를 들어 요 데이터가 나는 그냥 스캔만 하고 싶어. 그래서 아이들 손글씨가 그냥 좀 텍스트로 받아보고 싶다. 근데 생기부 작성하는 건 싫고 이렇다고 이렇게 봤잖아요. 지금 보시면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개가 다 있거든요. 이때 이 상태에서 답변 작성하지 마시고요. 그냥 엑셀 내려 받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네, 스캔한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스캔한 내용만 미리 그냥 텍스트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괄생성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괄생성 안 해도 어쨌든 아이들이 쓴 손글씨 보고서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손글씨를 쫙 스캔한 다음에 요거를 그냥 스캔본만 이렇게 먼저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을 가지고 가서 이제 하나씩 요거를 이제 네, 편집을 할 때 여기 내용을 편집 사용해서 여기를 이제 선택을 해서 아이가 한 내용이죠.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아까 창에 가서요.
여기에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넣으면서 작성합니다. 네, 한 명 한 명 학생 자료 이렇게 넣으면서 작성, 넣고 작성, 넣고 작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물론 한 번에 쭉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요. 저는 하다 보니까 그냥 그때그때마다 좀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누르고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누르고 약간 이런 작업이 좀 편해가지고, 왜냐면 어차피 읽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그냥 얘를 믿는다.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쭉 넣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좀 수정하면 된다라는 하시면 그냥 한 번에 뽑으시는 게 편합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한번 작성한 다음에 싹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좀 틀린 부분이나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아예 새로 다시 뽑기도 좀 많이 하고, 전 다시 뽑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 네, 그래서 그런 편이라 저는 이렇게 작성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개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이제 손글씨나 아이들 글씨로 되어 있는 혹은 뭐 종이로 되어 있는 보고서 같은 경우 이런 거 그러니까 엑셀이나 혹은 한글 파일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 파일로 받지 마시고요. 그냥 손글씨나 뭐 이렇게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스캔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네, 그냥 스캔하고 이 상태에서 내려받기를 하시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스캔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아이들의 이제 데이터로 생기부를 작성하는 방법. 자, 마지막 방법 소개시켜 드릴게요. 마지막 방법은요. 아이들 내용이 엑셀로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엑셀로 되어 있을 때 혹은 한글의 엑셀 혹은 아이들이 폼으로 작성했을 때 이게 가장 편합니다. 사실 아이들한테 자료를 받을 때요, 손글씨로 받는 것보다 폼으로 받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우선 손글씨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그 폼으로 받았다는 가정입니다. 받았다는 가정이에요. 아이들 데이터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이터가 있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엑셀 파일 내려받기를 해주세요. 우선 네, 요걸 그냥 내려받기 하시는 거, 아니, 없는 거 아니죠? 내려받기 그냥 합니다. 빈칸이죠? 그냥 내려받기 합니다. 빈칸 내려받기를 하시면, 여기에 보시면 양식지가 나와요. 요거 아니고요. 좀 기다리면, 요겁니다. 이게 양식지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뭐, 홍길동, 김철수, 뭐, 갑돌이, 갑순이, 붙여줍니다. 이제 학생의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다가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왜냐면 어차피 구글 폼으로 받으셨으면 엑셀 데이터로 뽑으실 수 있죠. 그래서 엑셀 데이터로 뽑으셔가지고 그냥 복사 붙여 넣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1, 접선의 방정식 2,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뭐 포물선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그냥 넣어볼게요. 예시로. 그 다음에 답변 생성 결과는 넣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저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하고요. 자, 여기에서 파일 업로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업로드를 하시면요, 여기 7번 그죠?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실까요? 네, 홍길동 접선의 방정식 1, 김철수 접선의 방정식 2, 갑돌이 원의 방정식, 갑순이 포물선의 방정식 들어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지막에 한 번에 모든 답변 생성 누르면 네, 한 명당 쭉 작성이 돼서 생기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르면 자, 과거와 과거죠. 분량과 과거 생기부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대요. 보시면 네, 입력 안 했죠. 여기가 없네요. 네, 생기부 자료 없음이라고 한번 해서 그냥 넘길게요. 다시 들어와서 모든 생성 눌러보시면요. 네, 조금 기다려 볼게요. 4명이라서. 하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생기부를 작성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완벽하게 할루시네이션이겠죠. 그러니까 다 없는 말 거짓말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학생 데이터가 많아야 최대한 거짓말 안 하는 데이터를 뽑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뽑으시면 네, 뭐 350자 분량 네, 뽑았고요. 그래서 생기부 초안 먼저 뽑고 그 초안 밑에 보면 이렇게 최종 생기부 내용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뽑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죠? 여기서 편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이 상태에서 다시 엑셀 파일 내려받기. 네, 하시면 이제 여기 위에 이제 파일이 덮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편집 사용 누르면 네, 이 상태로.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편집을 하시면 되겠죠. 네, 가져가셔가지고 여기서 편집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거를 한글로 옮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죠? 저는 보편적으로 이걸 한글로 옮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네, 맞춤법 검사가 좀 편해가지고요, 한글이. 그래서 그쪽으로 넘겨가지고 작성하는 편입니다. 그거는 선생님마다 좀 다르실 것 같으니 네, 편한 쪽으로 옮기셔가지고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저희 사이트 이루어지는 방법이고요.
생각보다 방법이 어렵진 않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학생 데이터입니다. 어쨌든. 선생님들 자료야 과거 생기부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학생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LLM으로 생기부를 작성하는 시대가 된 이상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학생들 데이터를 어떻게 받을 것이며 그 데이터를 각각 어떻게 좀 개인화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요게 좀 이제 핵심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같은 방법으로 뭐 창체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창체, 자율, 진로, 동아리 마찬가지로 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 자료 뭐 평소에 뭐 보고서 받은 거 있으실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창체 시간에 뭐 어떤 영화라든가 어떤 영상 자료를 보고 감상문 같은 거 제출하잖아요. 그죠? 보통 그거 손으로 작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스캔 뜨셔가지고 여기다 그냥 쭉 넣은 다음에 일괄생성 눌러버리면 한 번에 깔끔하게 나옵니다. 물론 그 자료를 넣으실 때도요, 한 장 한 장 다 넣지 마시고요, 학생별로 묶어두세요. 한 학기치를.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자율활동 뭐 한 활동을 한 5개 했다라고 하시면 5개에 대한 이제 보고서가 다 있을 거잖아요. 보고서라든가 감상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학생별로 나눠서 5장씩 이렇게 해가지고 쭉 묶어 놓으세요. 그러면 5장씩 30명이면 150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150장을 한 번에 스캔을 돌립니다. 돌린 다음에 아까 제가 드린 그 이제 PDF 편집기 거기에서 5장씩으로 잘라버리면 파일 하나당 이제 5페이지로 되어 있는 파일 30개가 나오겠죠. 그럼 그 5개가 바로 학생 자료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스캔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 스캔 실제로 하나당 그 이제 페이지 수가 많아도 않거든요. 제가 해봤는데 제가 어디까지 해봤냐면 20페이지까지는 해봤거든요. 잘 됩니다. 네, 20페이지까지 되어 있는 PDF는 읽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잘 읽으니까요. 아마 더 읽을 겁니다. 제가 안 해봐서 그렇지 뭐 30페이지, 40페이지짜리도 아마 읽긴 할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네, 읽긴 읽어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 데이터만 좀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네, 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렇게 뽑아 보시면서 좀 요 이제 결과가 만족스러우시면 이제 저 5장 뽑을 수 있게 이제 포인트를 아까 드린다고 했잖아요. 5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답변만 5개입니다. 혹시나 여기 뭐 이런 거 하시면 이제 또 150포인트니까 그죠? 3명밖에 작성을 못 하시고 혹은 스캔 한번 해보시면 네, 요런 게 되니까요. 스캔 기능은 잘 됩니다. 네, 무조건 잘 되고요. 요거 어차피 네이버 거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요걸 쓰냐 마느냐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나오는 결과 퀄리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어서요. 그래서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전 이제 추가 요구사항에 좀 써달라고 하는 편이고요. 이제 요구하는 바를 혹은 창의성을 좀 조절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프롬프트를 제가 수정하다 보니까 제 입맛에 어떻게든 좀 맞췄고 그다음에 좀 파인 튜닝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파인 튜닝 과정에서 제 입맛에 맞는 글들이 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입맛엔 잘 맞는데 이게 이제 다른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질지 몰라서요. 그래서 우선은 네, 드리는 무료 포인트로 사용해 보시고 글이 괜찮다 하시면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제가 과거에 드렸던 그 이제 구글 시트 있죠. 구글 시트에서 선생님만의 프롬프트, 그 다음에 선생님만의 생기부 스타일을 좀 적용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시트를 사용하기 힘드신 분들, 그래서 애초에 세팅하는 것도 좀 귀찮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좀 이제 나는 좀 내 카드 등록하는 것도 좀 꺼려지고 할 때 어쨌든 이건 카드 등록은 없으니까요. 그죠? 물론 아이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는 있는데 구글에서 네, 어차피 데이터를 주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그냥 정말 이메일과 이름. 그래서 그것마저도 좀 불안하시다면 더미 데이터. 그래서 더미로 구글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걸로 들어오시면 되니까 그런 분들. 그래서 설정하기 좀 귀찮다 혹은 설정하기 좀 힘들다. 그리고 프롬프트 내가 잘 수정하기 힘들다. 그냥 누군가가 좀 해놓은 거 쓰고 싶다. 그리고 제가 해놓은 네, 요 세팅 값이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면 네, 그런 분들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길 바라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서버도 여기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변에 좀 아름아름 사용하려고 만든 거였는데 이제 요청이 좀 있으셔가지고 세팅하기가 힘들다 혹은 세팅하다 자꾸 안 된다 자꾸 오류가 뜬다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네, 이번 기회에 그냥 한번 이제 시험 삼아 네, 유료 강의를 열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영상은 제가 아마 소개글로 아마 나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소개글로 나갈 텐데 영상 보신 다음에요. 사용하기 괜찮겠네 하시면 네, 유료 강의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나중에 그 이제 생기부 뭐죠? 구글 시트를 받으셔서 구글 시트에서 직접 세팅하시면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GPT를 사용했고요. 클로드라든가 혹은 구글 제미니를 사용하시면 시트에서는 그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트를 지금 업데이트 해가지고요. 그 업데이트 시트 안에서는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선택권이 있으시니까요. 그렇게 선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대한 내용은 한 요 정도로 소개를 좀 마치면 될 것 같고요. 또가 뭐가 있을까요? 뭐 적용한 내용이 아마 이게 전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 소개를 드렸고요. 보시고 괜찮다 하시면 네, 유료 연수 이제 수강해 주시면 되고 아마 유료 연수 종료 후에는 컨텐츠로 아마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유료 연수를 못 드시는 분들은 컨텐츠에 등록되어 있는 걸로 하셔도 똑같은 네, 기능을 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컨텐츠로 오시는 분들은 시간은 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요거를 이제 결제를 하시면 포인트를 드려야 되는 그 타임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요. 조금 시간의 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컨텐츠 올리면서 다시 소개글에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좀 이제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수강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토쌤의 생기부 작성 도우미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고요. 네, 오늘도 네, 똑똑한 학교생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호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